여러분, 통장 잔액이 이것보다 많다면 기초연금 단 1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데 통장에 7억 원 이상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약간 헛웃음 지으셨죠? 이건 약간 극단적인 예시고요. 다 아시다시피 자산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잘 없기도 하고 계산도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작은 원룸을 갖고 있어서 월세로 40만 원을 받고 있다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고 있다면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이런 사례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연금으로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될 경우 2025년 단독가구 기준 매달 최대 34만 4천 원을, 부부가구는 약 54만 9,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70%는 65세 이상이신 분이 1000명이라면 소득 순으로 1등부터 1000등까지 정렬해서 301등부터 1000등까지만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시는데요. 두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65세 전에 납부하셨던 금액을 기반으로 본인이 적립해뒀던 돈을 받는 제도이고요. 기초연금은 납부 상관없이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어르신께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월 1일 발표된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기준은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은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난 혼자 사는데 월급을 240만 원 받아요. 기초연금 대상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월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통장 잔액, 대출, 부동산 등 모든 자산과 소득에 거주하시는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 인정액 공식은요,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이나 월세 수익 같은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예금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해보셨죠? 그때도 신용카드는 어떻게, 의료비는 어떻게, 다 계산 방법이 다르잖아요. 물론 관련 기관에 신청을 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장에 예금 3억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럽네요. 이때는 기본공제로 2천만 원이 생활비로 간주되어서 모든 금융재산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그럼 아까 3억에서 2천만 원을 뺀 2억 8천만 원이 되고요. 금융자산을 환산하기 위해 4%를 곱한 후 12로 나누어 월 금액으로 확인해 보면 월 93만 3천 원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월 소득 인정액이 93만 3천 원으로 계산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7억 700만 원 이상이라면 아까처럼 계산했을 때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금이 2억인데 대출이 1억 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대출금은 자산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억에서 1억을 뺀 1억이라는 거죠. 여기에 4%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33만 3천 원.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로 계산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나 콘도 회원권, 자동차가 있다면요. 만약 골프 회원권이 5천만 원짜리가 있다면 이 금액은 공제 없이 연 12개월로 나눠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로 나누면 월 41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생계형 자동차나 오래된 차량은 소득 반영이 적은데요.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경차가 있다면 차량 가치가 300만 원 정도로 평가되었을 때 연 4%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소득으로 약 1만 원이 반영되므로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월 100%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냥 들어가 보실 경우에는 일단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입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금 3억 원, 근로소득 50만 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결과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시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신청 후 관할부서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럼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국민연금을 받거나 월세 수입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3만 원 이상이면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거예요. 그럼 월 40만 원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월세 수입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받고 계신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 70%가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28만 원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저는 월급을 200만 원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거든요. 여기에서 70%인 63만 원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이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 달 전, 예를 들어 4월에 생일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신분증,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으면 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 60일 이상 시에는 지급이 중지되니까 여행 등을 가실 때 유의하셔야 해요. 재산이나 소득 변동 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시면 부적합으로 결정이 되어도 5년 동안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월세, 근로소득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런 추가 문의사항도 함께 해결해드려 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제 여러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이 가능하시겠죠? 이 아래에 댓글로 모의 계산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모여 채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